제가 이런 거는 잘 따라가야 돼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주가의 관점이 아니고 어떤 그 시대의 변화의 관점. 세상이 변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 주가의 관점 아니고 네, 공부해야죠. 예, 공부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AI. 자, 매불쇼 AI 가정교사였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 완전히 우리를 지금 내팽겨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매불쇼의 290만 구독자분들이 다 시대에 뒤쳐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책임지세요. 예, 박태웅 의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지금 완전히 뒤쳐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그 쉬운 언어로 또 잘 설명을 해주시는 네. 분입니다. 김덕진 소장님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소장님 내가 어디서 뭘 봤는데 뭘 보셨을까요? 뭐 최근에 그 큰 네. 뭐 이벤트 큰 컨텐츠 뭐 하나 하지 않았어요? 큰 컨텐츠요? 네, 뭐 하나 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어디서 봤거든. 뭐, 근데 어디서 봤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네, 뭐 이것저것 틀다 보니까 월드컵 이것저것 관련해서 뭐 나와가지고. 했어요? 월드컵은 월드컵은 저는 아니고. 아니고요. 네, 아마도 제가 구글 갔다 온 거 뭐 그런 거 행사 같은 거 유튜브에 구글 광고 행사 돌려서 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국가 행사 뭐 하셨나? 아, 국가 행사를 하진 않았고요. 국가 행사 아니고. 뭐 어디서나 볼 수 뭐- 있는 얼굴이니까. 방국가 행사를 했나? 내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 아니, 확실히 팬 행사. 알고 내가 있긴 보면서 와, 저 사람 많이 컸네. 내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다행히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이것저것 나가는데. 뭐 아무튼 큰 건 뭐 아, 아예 뭐가 했어. 있네. 네, 아, 뭐 뭐 기고도 썼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워낙 깡통이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합니다. 두 분이 저희를 시대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바로 가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하나 AI 찬양 좀 그만해라. 지금 주가가 떨어졌어 이제 그죠, 그러시는 그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아니고 AI 대혁명의 시대는 맞죠. 그쵸. 대전환의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몇 개의 회사가 이런 걸 힘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럼 주가적 관점에서 보면 그 회사만 투자하면 되지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이 AI 중심으로 가니까 특정 기업에게 몰리던 투자들이 분산이 되고 분산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싸움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돈 버는 거 상관없고 그냥 미국 이겨야 돼 라면서 국가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랑 국가적 관점이랑 개인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섞여가는 정말 모든 곳에 AI가 스며드니까 반대로 특정 회사에 대한 주가들은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아마 오늘 AI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얘기한 AI 얘기부터 선언. 좀 하긴 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더 미드웨이라는 복합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경영진하고 투자자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한 겁니다. 이제 네. 거기에서 공연장을 빌린 자리에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 앞에 이제 무대에 선 사람들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1번 사진에 있는데 서밋에 어떤 식으로 돼 이거 있냐면요. 우리가 한 5만 3천 번 봤는데. 그쵸. 네. 근데 이제 저기서 포인트는 저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재미있게 모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 얼트만은 거의 앙숙이잖아요. 앙숙. 앙숙 둘이 이렇게 붙고 있고 혹시 저 혹탄이 누군지 아세요? 혹탄? 혹탄? 브로드컴 CEO. 브로드컴 CEO. 그렇죠. 이 브로드컴 CEO랑 그리고 저기에 또 보면 젠슨 왕하고 저렇게 두 사람이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혹탄이랑 젠수랑. 네, 왜요? 왜냐면은 저 혹탄이라는 사람이 브로드컴이 요즘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원래는 모든 회사들이 다 GPU 칩을 엔비디아 걸 썼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GPU를 이제 너무 비싸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자체 칩을 만드는데 칩 설계를 하고 직접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만들어주는 걸 저 브로드컴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나 그리고 이 브로드컴은 또 새로운 경쟁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은 서로 앙숙 같은 사람들이 둘둘씩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대표님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상당히 의미로운 게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다 모여 있을까? 그렇지. 저게 저렇게 앙숙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편함을 네. 딛고 앉아 있는 이유. 그렇죠. 결국 저 사람들이 다 지금 HBM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BM 좀 받아먹으려고 와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이 만드는 어떠한 칩이든 서비스든 HBM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저 사람들이 저 사람 맞은편에 있는 사람 싫은데 그렇게 해도 듣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 나눠주듯이 네. 지금 이제 HBM을 서로 갖겠다고 난린가 보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들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찬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 만찬 같은 경우에 또 참여한 사람들도 되게 재미있어요. 저 맥주. 네, 그죠. 실제 저 만찬에 대한 뉴스는 아마 나왔을 텐데 조기 인물 중에서 또 한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 네. 그 여성분이 한번 보이실 텐데 네. 라니 보카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계세요. 네. 근데 저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급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칩을 만들거나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HBM이나 모든 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네, 그러니까는 원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원격으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 네. 처음에 할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저 오후에 있는 행사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 AI 칩 하드웨어 쪽에 가장 실무자, 이제 가장 책임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했었던 회동 자체가 자기 빼고 나눠 가질까봐 급하게 왔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급하지. 네, 급하게 그만큼 왔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AI라고 하는 판이 모델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 가지 중국 모델이든 미국 모델이든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이제 1, 2점 차로 되게 비슷해지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똑똑한 두뇌를 돌리려면 무조건 이 리소스가 필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에서 여전히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게 HBM이다 보니까 예. 결국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게 결국에는 이 회사들이 뭘 하려면은 다 이제 데이터 센터든 전력이나 하려면 이건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의 의미를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을 불러온 것까지는 HBM 메모리가 맞아요. 네.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부른 거죠. 그러면 왜 불렀을까? 그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그 내용이 있는데,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서 컴퓨팅 자원, 에너지, 데이터, 산업 적용 속도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너네는 알고리즘밖에 없잖아. 컴퓨팅 자원, 에너지, 전기 전력, 변전기, 변압기, 고압 케이블, 그다음에 산업 데이터. 너네 없잖아. 너네 우리하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 얘기예요. 이게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HBM 공급업자로 우리를 봤겠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서 컴퓨팅 자원, 에너지, 데이터, 산업 적용 속도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그 얘기는 너네 HBM만 가지고 우리하고 일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리고 끝에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AI가 비슷하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 극복이 한국 민주주의 역량의 증명이다. 그 경제는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하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은 비싸서 싫고 중국은 못 믿어서 싫 애들은 다 우리한테 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네 다른 나라하고 손잡으려면 그 나라가 합리적이고 그렇지.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를 봐. 중국을 봐. 안 되지. 불안해. 너네 우리 풀스택 AI의 풀스택 갖고 있는데 우리랑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앞과 뒤에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의 핵심 고리를 갖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서방 진영 AI 톱 티어는 다 왔거든요. 구글 빼고 다 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풀스택이야. 지금부터 우리랑은 풀스택으로 같이 합시다. 그리고 마무리에는 우리 미국 편만 드는 거 아니야. 미국은 비싸시고 중국은 못 믿으시는 분들은 다 우리하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라인을 복선으로 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에서 계속 포인트로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게 대체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대체 불가능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대체 불가능일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냉정히 짚어야 되는 타이밍들이 슬슬 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는 뭐 우리가 뭐 국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솔직히 국뽕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병목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주가도 그렇지만 결국에 이 포인트의 문제는 지금의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영원히 병목에서 모든 기업들이 우리만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럴 때 뭐 적어도 5년, 10년은 계속 갈 것 같다는 그림이었는데 네. 이제 이번 주에 그 이후에 나왔던 뉴스들이 봤더니 이거 10년 갈 수 있나? 아니면 뭐 3년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5, 6년 있다가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는 거죠. 뭔데요? 포인트는- 말씀 오늘 함부로 하시는데 뭔데? 뭐 함부로 하다기보다는 네. 아까 냉정하게 하라고 아니 냉정하게 하세요. 냉정하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냉정하게 해주세요. 네. 뭔데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중국이죠. 중국. 또 창신 메모리? 아니 창신 메모리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되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창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WAIC라는 행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행사가 뭐냐면 실제로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상해에서 AI 기술에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보통 메인 스피치를 하더라도 국무총리급이나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진핑이 그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맥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분인데 중국 기업에서 사장을 꽤 오래 하셨던 좀 분이 있거든요. 그분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미 세팅이 다 됐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서 이미 모든 준비와 내용을 다 해놓고 전략을 다 짜놓은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타임라인에 이렇게 됐다 싶을 때 그때 시진핑이 등장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다음 착착착착착 이미 준비된 대로 시나리오를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시진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랑 중국에서 보는 때랑 되게 다르대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계산이 된 거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 제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해서 네. 제조하는 거.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그 WAIC에서 쓴 표현이 뭐냐면 중국 지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조? 예, 그러니까 지식 지자. 그러니까 제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식을 파는 국가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이 인프라나 이런 걸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효율성 있는 AI를 만들었고 그 만든 걸 갖고 이른바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가 뿌려줄게라는 그림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주자로 지금 계속 지난주에는 이슈가 됐던 키미라는 회사의 키미 K3. 키미 네, K3. 이 키미 K3라는 걸 오픈웨이트 모델.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네 컴퓨터 성능만 좋다면 솔직히 뭐 우리 일반 컴퓨터의 깔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능만 좋다면 거기에 공짜로 엔진을 줄 테니 그 엔진을 갖고 너가 자동차를 조립해서 쓰면 우리한테 돈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그림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했었던 이 키미 K3라는 모델이 그럼 엔진이 성능이 떨어지면 별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 기존에 우리가 돈 내고 많이 썼었던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오픈 AI랑 점수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높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8번을 좀 보여주시면 8번, 9번, 10번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 8번이 뭐냐면 실제로 얼티피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저 사이트에 쉽게 말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AI 두뇌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저 사이트에 보면 실제로 1등, 2등, 3등은 여전히 미국 회사예요. 보시면은 실제로 클로드가 1등, 2등을 하고 있고 3등이 이제 우리가 알기는 오픈 AI가 하고 있는데 예. 4등에 보면 점수 차이 거의 1, 2점 차이 나잖아요. 근데 4등이 지금 키미 K3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제 보시면 뒤에 돈 많이 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XAI, 그러니까 그로욱이나 아니면은 뭐 메타나 구글 저런 데들이 지금 무료로 푼다고 하는 저 키미 K3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놀랐던 게 뭐냐면 9번에 있는 아니 근데 건데 일단 다시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에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번에 희망을 하나 찾고 있다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끝쪽에 끝쪽은 아니고 중간쯤에 모티프라는 게 아마 있죠. 모티프. 제가 넣어놨나요? 안 넣어놓은 아 거예요. 저거 안 넣는 거군요. 아, 죄송합니다. 모티프 없는 걸 자꾸 있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것만 뺀 거예요. 제가 저거 아니요. 우리 것만 뺐어? 그건 아니고요. 예. 중국에 돈 받고 다닌다 이거지?
아닙니다. 기본 옵션에는 없어서 모티프를 골라야 되는데 제가 고른 걸 캡처를 안 했네요. 맞네. 방국가 행사 하신 거 맞네. 그러네요. 아, 우리나라 것만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어요. 모티프라고. 그 네. 그래프 다시 보여주시면 네,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저기 44점대에 딥시크 V4가 있죠. 프로맥스 44점대. 44점. 네, 파란색. 44점에 딥시크. 네. 그 딥시크 V4 아니, 44점에 프로맥스가 딥시크. 음. 아, 여기 있네요. 딥시크의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 작년에 딥시크 모먼트라고 해서 그거 난리 났었죠. 기억나죠? 그게 딥시크가 이렇게 싸게 이렇게 성능 좋은 걸 만들 수가 있나 해서 난리가 난리 났거든요. 났죠. 그게 44점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모티프라는 모델이 모티프가 44점을 받았는데 음. GPU를 500장 조금 넘게 쓰고 500. 30명이서 네. 30명. 5달 만에 얘랑 같은 점수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와, 표현하면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이게 대표의 표현으로 치면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 5개월 선생님은 동안 빼셨잖아요. 768장. 네. 아니, 선생님 빼셨잖아. 왜 갑자기 왜 숟가락 얹어요? 아니, 분명히 자료를 너무 우리 저 의장님 계속해 주세요. 네. 억울합니다. 아니, 소장님 빼셨잖아. 억울해요. 자, 지금 딥시크는 매개 변수가 1.6쪽짜리예요. 사이즈 훨씬 커요. 그런데 걔를 모티프가 5달 만에 30명에서 GPU 512장인가 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가장 잘하는 게 싸게 좋은 거 만든다 했는데 네. 야 그게 뭐가 싸니? 싼 것도 이게 아니야. 싼 거지. 우리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티프 모먼트라고 해도 좋을 만한 순간이에요. 근데 왜 조용해? 지금은 그, 베타 그게 뜻을 잘 버전이고요. 모르는 거죠. 그 두 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저희가 쓸 수는 없고 베타 버전인데 8월 초에 우리가 말하는 도파모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KAI 모델들 계속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물들 이제 8월 초부터 낼 예정이거든요. 이제 8월 초가 되면 이 모티프를 우리가 이제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8월 초에. 네,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그게 이야기가 좀 이제 나올 그 겁니다. 채점 기간 동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 또 하나 더 굿뉴스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 지금 4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다 40점대는 돌파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딥시크 그렇게 난리치던 그 모델의 최신 버전 점수는 왔다. 예. 근데 그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기록에 8개월 이렇게 된 거잖아요. 1년 독자 파운데이션 대단하네. 모델은 1년도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리고 5개 업체 합쳐서 쓰는 돈이 5천 얼마밖에 안 돼요. 5천 5천 몇백억밖에 안 돼요. 5천 몇백억. 아니 그 조금 그걸 전에 5개가 나눠서 쓰는 돈이. 조금 전에 의장님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4개 업체가 경쟁 중이잖아요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 그럼 우리 작년- 아무것도 모른다. 작년 지금 말에 세상이 완전히 뒤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 우리도 파운데이션 모델 괜찮은 거 가져야 되지 않겠니? AI 모델. AI 모델. 음. 거대 언어 모델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5개 업체를 골라서 네. 그 가수 뽑듯이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AI다. 나는 AI다. 초반에 나름 라이브 오디션으로 해서 나는 AI.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2개가 떨어져서 빈자리를 모티프를 집어넣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 패자 부활전을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가장 늦게 들어온 모티프가 딥스크의 뺨을 후드려 팬 거죠. 와, 재밌네. 5달 만에. 5달 만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한국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가질 수 있겠나? 미국 갖다 써야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아니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러고 보여준 게 희망적이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키미 K3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하셨던 좀 희망을 하나 거둘 수 있는 게 이야기했던 키미 K3도 만든 회사가 만들어진 제가 알고 3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 좀 되지 네, 않았나? 그렇죠. 그럼 그 회사랑 우리랑의 차이나 지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모티프 같은 모델, 그러니까 작년에 딥시크 정도 수준 되는 모티프의 이 모델들이 GPU 제가 알기로 한 500여 장에서 700여 장 사이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나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다, GPU 온다 하는 숫자들이 10만 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5, 600장, 700장으로 만들던 회사가 네. 만약에 GPU를 한 10,000장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아주 좋은 AI 모델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 근거도 지금 볼 수 그래서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야 이렇게 잘하는데 지금 독파모 원래 그림대로 가면 2천 몇백 장을 주게 돼요. 마지막 남은 2팀에.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 10,000장 주자. 예산 늘리자. 네.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되고 있어요.
저렇게 잘하는 애들한테 노트랑 볼펜 안 사줘가지고 공부 못하면 되겠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어. 만장산수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백영원 부총리는 만장 삽시다 하고 대놓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 얘기 하나도 몰랐네 진짜. 그렇죠. 이거 봐요. 이게 지금 다 뒤쳐져 있잖아. 의장님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거기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림으로 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번에 이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투자에 대한 그림이 꽤 크죠. 예를 들면 4번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이제 삼성전자나 브로드컴이 5년간 2천억 달러 정도의 동맹을 하고 SK랑 엔비디아도 7,500억 달러 해가지고 저거 데이터 센터 짓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요거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렇게 얘기된 거에 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 네이버랑 실제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이 그림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게 네이버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이버한테 한 1조 4천억 이상을 넣어가지고 3대 주주가 됐거든요. 지분 네, 갖고 그렇죠. 갔죠.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게 투자했었던 회사 중에 또 브룩필드라고 하는 회사가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브룩필드라는 회사가 캐나다에서 시작한 세계 최대급 인프라 투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뭐 항만이나 송정소, 발전소, 데이터 센터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들어와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그 글로벌로 보면 되게 작은 그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편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키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키우느냐? 지금 대략 한 GPU 한 10만 장 규모까지 키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기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55메가와트급인데 지금 이걸 200메가와트급으로 키우고 장기로는 1기가와트급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럼 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전기 많이 먹는 게 전자레인지잖아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뭐 그 물 하는 전기포트 뭐 이런 거 막 밥솥 이런 거 같이 키면 막 정전될 정도로 전기가 막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 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한 대가 한 번 쓸 때 1kW거든요. 그러면은 1기가와트급이라고 하면은 100만 개의 전자레인지를 한 번에 돌릴 정도의 전기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자레인지 우리가 1, 2분 돌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는 그런 게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량과 그 전기량을 갖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GPU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SK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뭐 하지만 네이버도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앞서서 제가 중국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중국 얘기를 좀 같이 연결하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이 전자레인지랑 비교하는 거는 네. 딴 데 가서는 다시는 하지 말랍니다. 네, 이거 느낌이 지금 안 오시는군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무슨 전자레인지 얘기야.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전자레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래로 가는데 무슨 전자레인지야. 집에서 이제 혹시나 나중에 예전에 이렇게 몇 개 돌리다가 이렇게 퓨즈 나가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 무슨 뭐 햇반 만드냐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오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대통령이 그다음에 남미로 지금 가서 순방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순방 중인데 남미에 가서도 왜 지금 이런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사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이제 AI 하면은 대부분 다 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브라질에 가서 실제로 브라질에서 이제 출사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이미지 5번에도 있는데 이번 선언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능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다. 네. 그러고 나서 빅테크랑 맺은 관계로 AI 동맹으로 와서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왜 이 얘기를 브라질에 가서 할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제가 중국이 이 시진핑을 앞서서 WAIC하고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들도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른바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AI를 깔아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중국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런 개발도상국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건 저도 이제 여기 자주 나오신 차주 의원님께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의료 AI가
지금보다 10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의사급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AI를 쓰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의사들이 없어지고 AI를 많이 쓸 것이냐.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AI가 갑자기 10배 좋아져서 진짜 의사급이 됐대요. 의사급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사 대신에 AI로 하세요 이렇게 문화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뭐 적극적으로 AI 쓰세요 이럴까요? 이럴까요는 안 쓴다라고 가정하에 물어보는 거 그건 같은데. 유사한 게 그런 거죠. 어. 변호사가 되게 많은데 쓸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쓸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쓰더라도 반발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반발. 그쵸, 의사들의 반발은 있죠. 있지. 그쵸, 의사들의 반발이 있겠죠. 의사들의 반발은 있지. 그쵸. 그렇게 질문해야지.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다 말리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사들의 반발이 그쵸, 있지. 의사들의 반발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기득권인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협회에서 강력하게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하게 뭐 맞아. 변호사를 대체한다고 막을 수도 있고 막 그렇고. 맞아. 그럴 수 있어.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타다 이슈도 막 그랬던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기존에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거나 그렇지. 사용자들이 있거나 하면 그들이 자기의 밥줄이니까 네. 막으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AI가 아프리카에 간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지금 수준으로만 잘 된다라고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서로 받지. 서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좋은. 아, 이건 이제 이거 좋은 지적이다. 그죠? 이거 차지호 의원 작품이에요? 네, 이건 차주 의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확 하고죠. 뭔가 머리가 딱 네. 깨이는 느낌이다. 그렇죠. 왜냐면 그분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비슷한 게 이제 실제로 코로나 때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의료 같은 게 어려우니까 AI는 원격 의료가 막 열리고 이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구의 북반구 쪽들은 이미 다 선진화가 돼 있고 우리가 AI를 쓰더라도 지금 AI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사람의 어떠한 그 효율성을 엄청 높여서 우리 회사에 돈을 엄청 벌어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잖아요. 그런데 아직 인프라가 아예 없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수용성이 그러면 높지.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거기는 그 비싼 거는 못 써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면 클로드나 뭐 챗GPT 이런 게 달러 기준으로 요즘 막 200~300달러씩 가는데 그런 걸 개인이 그걸로 치면 거기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게 이런 키미 케이스리 같은 거 오픈에이트 공짜로 쓸 수 있어. 그거 너네 깔아줄게. 단 그거 쓰려면 우리가 엔진은 공짜로 주는데 자동차 조립하는 걸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너네가 하는데 못하면 그거 중국이 가서 해줄게.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같은 거죠. 예. 1대1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은 이 그림을 제일 먼저 그렸던 게 여기 항상 여기서 나와서 차 의원님 얘기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은 이 그림을 계속 그려왔어요. 그래서 AI계 UN 맨날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WAIC 중국에서 그걸 먼저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기는 UN하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AI계 UN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개발도상국들 모아놓고 너네한테 이 AI 모델 줄 테니까 써. 그래서 사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개발도상국을 놓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야 우리가 너네랑 같이 하고 우리랑 같이 할 거니까 우리 쪽으로 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는 모델들이 거기에 깔리게 되면 그 모델은 공짜지만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 전기, 인프라 등등 다 하니까 앞서도 이제 의장님께서 그래서 풀스택이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풀스택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그런 개발 동에 쭉 가면 거기서는 정말로 경원대 이상의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라는 게 그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3대 메가 프로젝트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 팹하고 피지컬 AI하고 데이터 센터. 4,500억. 아니 4,500조. 네. 그게 4,500조. 갑자기 놀랐네. 네, 4,500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발언 순서가 되게 의미심장한데 젠슨왕이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GPU. 그다음에 이재용 얘기했는데 이분이 메모리하고 피지컬 AI. 그리고 혹탄이 얘기했는데 그게 주문형 반도체. 예. 그리고 최태원이 얘기했는데 여기는 AI 데이터 센터와 HBM. 여기까지가 앞에 단이에요. 밑에 깔리는 단. 그리고 그 다음에 샘 얼트만은 AI 모델. AI 모델. 정의선은 피지컬 AI. 피지컬 AI. 다리오 아모데이
AI 모델 그리고 이해진 서비스 윗단에 모이죠. 그러니까 이게 밑단과 윗단을 바로수를 그렇게 쫙 잡아서 우리가 다 할 거야. 우리 파트너, 우리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이 이분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허브야.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랑 헤드 투 헤드로 부딪힌다는 거고. 아, 중국이랑 부딪혀요. 중국은 이미 갖고 있고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도 보면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1기가와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이 없으면 부동산 임대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GPU는 엔비디아에서 마진을 갖고 가고 AI 모델은 엔트로피하고 오픈 AI에서 마진을 갖고 가고 그럼 너 뭐 하는데? 아, 저는 전기료하고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가치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종이짝처럼 얇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학습용이 아니고 일반 서비스 추론용이면 우리 고유의 NPU를 써도 되거든요. 엔비디아 거 안 쓰고. 그리고 우리 NPU가 지금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러스라든지 좋은 게 많아요. 이걸로 이렇게 깔아버리면 거기서도 마진 남죠. 운용에서 마진 남죠. 예. 전기 장비는 우리가 원래 세잖아요. 그 마진 남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AI 데이터 센터여도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냐, 저부가의 부동산 임대업이 될 수 있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 서밋이 굉장히 의미 있고 멋진 출발이지만 이게 출사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이기고 돌아오겠다라는 출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채워야 될 게 많다. 중요한 이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빨리 따라가 잡으면 빨리 따라잡겠습니다. 중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도 있다. 이기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네. 맞아요. 꼭 이기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이길 수 있어요. 모티프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키미 K3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인프라와 자원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 키미 K3라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막 마음껏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키미 K3라고 하는 모델을 지금 인터넷에서 유료로 가입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규 가입자를 지금 받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AI를 할 때 여기서도 아마 많이 얘기하셨는데 AI를 만들기까지 하는 걸 보통 좀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실제 그걸 갖고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추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AI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걔한테 이제 뭐 보고서 써줘 뭐 하고 막 시켜야 되잖아요. 네. 막 시킬 때도 GPU가 필요한데 이 추론의 영역에서 쓸 수 있는 GPU의 양이 부족해서 지금 사용자를 많이 안 열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모델은 잘 만들어놨지만 이거를 실제로 탑재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지금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아직은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GPU나 서비스를 하지만 결국엔 이게 만드는 거 말고 우리가 이 AI 서비스를 몇 년이고 써야 되잖아요. 쓰는 동안에 하는 추론 칩들에서 우리나라에 기대감 있는 NPU 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높여서 마진을 높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K3, 키미 K3가 오늘 또 재밌었던 게 오늘 지금까지 얘네들이 나고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돈 내고 쓰는 모델만 있었는데 설치형 모델, 오픈에이트 모델을 공개하면서 뭘 했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까지 오픈을 한 노하우들을 오픈한 건데 그거 왜 오픈해?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픈 소스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오픈 소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야 이거 만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써보자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를 다 공개합니다. 노하우 방법론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뜯어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픈 웨이트 모델은 뭐냐면 두뇌를 만든 방법론이나 두뇌의 크기 같은 건 공개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고 엄청 세세하게 다 뜯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공개하느냐? 그 방법을 공개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을 사람들이 공짜로 쓰는데 그 엔진을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이 그걸 다 공개했잖아요. 설계도랑 데이터랑을. 근데 그 오픈에이트 모델을 설치해서 쓰려면 저희 컴퓨터에서는 죽어도 안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엄청 큰 회사의 서버급이거나 아니면 회사들이 그걸 사가서 써야 돼요. 그럼 엔진은 공짜인데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한 인프라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들과 관련된 산업군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발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가 개발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돈 내고 해줄게 이런 그림인 거죠. 엔진은 공짜로 줄 테니까 이 엔진을 갖고 자동차 만드는 거는 너네가 좀 한번 해봐. 너네가 해봐. 근데 그럼 그거 우리 못하면- 엔진 좀 많이 팔아먹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이번에 나왔던 그 계약을 봤더니 원래는 처음에 오픈 웨이트 모델로 낸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게 한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있던 라이선스를 찾아보니까 그거를 갖고 실제로 돈을 얼마 이상 벌거나 아니면 그거를 갖고 실제로 기업들에게 대행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자동차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쓰는 건 돈 안 내도 돼. 근데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예를 들면 엔진을 빌려가서 전문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결국 나한테 돈 내야 돼라는 그림이에요. 아, 그건 돈 내고. 네, 그러니까 기술은 홍보하고 제대로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회사들한테 돈 받는 그림이니까 우리 이만큼 좋아라는 걸 다 오픈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자기 제품으로 네. 이게 돈 벌 수 있는 모델을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그건 뽑아 먹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속내가 있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방법론이 다 되게 보면은 그 효율화에 극대화된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도 써도 네.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중국의 AI 전략 때문에 그런 건데요.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작년에 미국도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도 발표했는데 미국은 AGI,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AI를 누구보다 빨리 만들겠다. 프론티어 AI로 완전히 달려가자. 이런 전략을 발표했고 중국은 모든 산업에 AI를 결합하겠다. 아까 지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AI 플러스 X, AIX라는 뜻이에요. 모든 산업을 AI 전환하겠다. 그리고 AI 모델에 대해서는 오픈 웨이트로 가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오픈 웨이트로 내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기업들, 오픈 AI가 대표적일 텐데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계속 초를 치는 거야. 아, 오픈 웨이트를 공짜가 내면서.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왜 공개하냐?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잖아요. 그 안에 딥시크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키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문샷도 있고 자기들끼리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베껴요.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AI가 미국을 거의 3점 차이다, 뭐 4점 차이로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중국 전체가 같이 협업하면서 따라가고 있고요. 오픈웨이트로 해도 되는 이유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받쳐줄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수요를 만들어줘요. 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전략이에요. 오픈웨이트 후발주자로서 네, 네. 미국을 잡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도 오래되거니와 저희가 또 녹음을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2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분도 아주 몸값이 비싼 분인데 계속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김덕진 소장님, 네. 자꾸 많은 분들이 저 어르신한테 왜 최욱이가 까부냐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나이 더 많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자꾸 그렇게 이렇게 생겨도? 지금 얘가 건방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조금 흐름을 알겠네.